1번 실린더 안 기체 압력은 일정하다. 그쵸? 1기압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등압 과정이니까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실린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냐? 그건 아니죠. 내가 열을 가했을 때 1도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될 테니까 온도는 올라가죠. 일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기체 온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줄게. 두 번째는 X예요. 그 다음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봐. 운동 에너지는 EK잖아. 운동 에너지 뭐에 비례했었죠? 내부 에너지에 비례했잖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2번. 이때 기체가 외부에 한 1이 얼마냐? 1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P 곱하기 델타 V였죠? 압력은 1기압으로 유지가 될 텐데 1을 그냥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 그래프에 보면은 1 곱하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압력이 1이라는 건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퍼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5승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압력에다가. 조심해야 돼. 1기압이잖아!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1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부피의 변화는 여기 나와있죠. 부피 변화는 1이었던 녀석이 1.084가 되었으니까 부피는 0.084가 증가한 거네요. 부피의 변화는 0.084. 자, 0.084를 그냥 써볼게요. 0.084. 이 둘을 곱하면 전체 1의 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곱하면 좋을까? 0.084를 좀 변형해 볼게요. 변형하면 이건 1000분의 84니까 이 녀석은 84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아니죠. 10 마이너스 3승인가? 마이너스 3승이네? 잘하고 있는 거지 나. 1000분의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승과 10의 5제곱과 3승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10의 제곱 나오는 거죠. 그래서 84 곱하기 10의 제곱이 나와서 8400줄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 너무 어렵다. 그죠? 잘 풀어냈습니다. 8400이야! 840 아니고 3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체에 가한 열의 양을 줬어요. 5kcal.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줄이죠. 근데 킬로칼로리를 줬다는 건 킬로칼로리를 또 줄로 환산해줘야 돼. 그러라고 일부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 1kcal가 4200줄이야. 그럼 내가 가한 열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5kcal를 4200을 곱하면 전체 몇 줄인지가 나오겠죠? 5 곱하기 4200이 됩니다. 5 곱하기 4200줄만큼이 공급이 되는 거야. 자, 공급한 거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되었냐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건 얼마야? 5, 4, 20. 5, 4, 20에 5, 20. 21,000인가요? 21,000줄 맞나요? 맞죠? 21,000줄이죠? 그럼 내가 가한 열을 가지고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될 텐데 방금 1의 양 구했죠? 얼마? 8,400줄이라고 구했죠? 공급한 열이 얼마? 21,000줄을 공급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1,000에서 8,400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빼기야? 얼마예요? 12,600이 나오죠. 12,600줄만큼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될 겁니다. 맞죠? 빼기 해주면 돼요. 12,600줄입니다. 답입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12,600줄이다 라고 구해주면 돼요. 네 번째. 자, 이때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 건가요? 한 거죠. 기체 부피가 변하면 무조건 일을 한 거죠. 자, 수축하면 일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아까 팽창하면 일을 하는 거고 수축한다면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아니야. 외부에서 열을 받은 거 가지고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으니까 일의 양을 지금 여기서 누락시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야, 내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가한 열과 같다. 이거 어디 갔어? W, 일한 양 빼먹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의 양을 더하면 외부에서 공급한 열의 양과 같다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잘못 말한 겁니다. X가 됩니다. 이제 답을 찾아냈습니다. 좋아요.
아까 연력학 두 번째. 계산 문제 없으니까 일단 미안하지만 자료 2번 패스할게요. 자, 또 계산 문제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87쪽의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7쪽의 4번 문제. 지금 풀었던 문제와 매우 흡사한 문제입니다. 풀 수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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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푼 사람들이 많네요. 풀어볼게요. 자, 어떤 이상기체 압력을, 이상기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도 있고 그죠? 분자 간의 인력, 또 이 기체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되게 이상적인 기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실제 기체, 이걸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었을 때, 뭐 산소 기체를 넣었을 때, 이렇게 기체의 종류마다 조금씩 값의 차이가 나거든요. 완벽한 값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기체를 상상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이상기체를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이야.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상기체로 풉니다. 자, 압력을 3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것도 등압 과정이네요.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따만큼의 열을 공급했대. 열 공급한 건 Q죠. Q 값을 준 겁니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걸 줬으니까 압력도 줬고 부피 증가량도 줬으니까 1의 양을 준 겁니다. 문제에서. 1한 양을 준 거야. 그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 구하랬으니까 내가 간 열에서 1의 양을 빼면 나머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는 공식은 내가 간 열에서 1의 양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열량은 1.5 곱하기 10의 4승이고요. 빼기 1한 양은 얼마야? 구해볼게. 1한 양은 P 곱하기 델타 V인데 P가 얼마? 3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델타 V는 0.01에서 0.03이니까 0.02만큼 증가한 겁니다. 이만큼이 1의 양이에요. 보이나요? 자, 1의 양 구해볼게요. 그러면 수학 싫다. 10의 5승 곱하기 0.02는 100분의 2가 되겠죠? 100분의 2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찬가지로 얘 하면은 3위는 6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의 양은 6 곱하기 10의 3승이야. 얘는 6 곱하기 10의 3승 1의 양을 빼는데, 자, 10의 4승하고 10의 3승은 뺄 수가 없죠. 하나로 맞춰줄게요.
누구를 10의 3승으로 맞출까? 4승 맞출까? 3승 맞출게요. 그러면 3승 맞추면은 얘를 15, 그죠? 얘를 15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죠? 빼기 6 곱하기 10의 3승이 되니까 13승 놔두고 빼면은 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삼승이 10의 3승도 계산하고 막 대단하다. 장족의 발전이다.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를, 수학이라보다 빼기죠. 빼기.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어디서 어디를 빼면 답이 나온다. 이걸 풀어내는 문제가 됩니다. 되었나요? 자, 우리 쉬운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오늘 시험 마칠게요. 쉬운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우리 87쪽의 2번 문제, 쉽다고 말하는 이유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얘는 다 맞춰주길. 네, 나오죠? 정답. 뭐지? 답이 뭐였지? 이거잖아. 아니야. 정답. 정답. 자신있게. 정답. 어딨어? 내놔. 정답. 어딨어? 정답. 그렇죠? 뭐 있죠? 정답. 정답. 자, 이렇게 순환 과정에서 일의 양을 구해라.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이걸 왜 외부의 한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기체 입장에서는 외부로 이렇게 밀어낸 거잖아.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외부한테 내가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내가 일을 받을 때는 누가 일한 거야? 외부가 나한테 일해서 나는 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와 외부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내가 외부에 일한 양. 또는 내가 일을 받았을 때는 외부가 나한테 일을 해서 내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법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압력과 부피에서 외부의 한 일의 양을 구하라. 이거는 순환 과정에서 이 면적이 한 일의 양이라고 했죠. 면적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자, 부피 잘 나와 있고 압력 잘 나와 있어. 단위 환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면적 구하면은 얘가 2고요. 얘가 200이죠? 2 곱하기 200은 4만. 뻥이에요. 400이죠? 그래서 400이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면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네요. 너무 빨리 끝났네요. 안 되겠다. 약속을 어겨야겠다. 그렇게 따로 없긴 하네요. 자,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 다 잘 풀어와주면 되고 우리 실력 업문제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열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기를 막 공급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항상 했듯이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진짜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에 화학이 정복이 되고 단시간에 물리가 정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는 과정들을 되게 시간을 좀 들여서 해야 돼.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방학이란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냥 뭐 벼락치기로 한다고 이게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로. 미리 진짜 말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프린트를 이렇게 놔둔 것도 같은 이유야. 1, 2학년 상관없이 내가 좀 더 완자를 한 번 더 풀어보겠다 한 사람들은 여기서 가져가면 돼요. 가져간 사람은 쌤한테 얘기해주면 되고. 알겠죠? 자, 일로 나오면 되겠다. 일로. 자, 수업 마칠게요. 이상 허치열 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 수고했어. 조심히 가. 분리화학 둘 다 가져가고. 수고했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